매주 월요일에 네 글자로 압축해서 이분을 설명할 수 있죠. 박학다식 병광섭.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왔죠. 무슨 쓸데없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뭐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일이 가끔은 쓸모 있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방송이 목전인데 너무 여유로우신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또 가을이 시작이 돼갖고요. 뭐 이렇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9월 1일과 함께 가을볕으로 그다음에 가을비로 이게 정말 하늘이 자연이 정말로 위대하구나. 정직하구나. 이럴 때 댓글 그는 글도 들어와 주어도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비가 안 내려야 곡식이 연근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하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기야. 그래도 곡식이 여물고 있더라고요. 밤 송이 터진 거 보셨습니까? 올해는 못 봤는데 아직. 그래요? 벌써 터지고 갑자기 생밤 잡수는 분이 많더라고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바깥에 다녀오셨으니까 비 한두 방울씩 내리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비가 좀 구슬프게 보입니까? 아니면 참 예뻐 보입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감흥이 있는 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비나 또는 햇살이나 구름이나 바람은 달리 느껴지죠. 누구한테는 문자 보셨어요? 어떤 문자? 전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 그랬어요? 전 사실은 제 핸드폰이 지금 속쓰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리는 비는 아주 정말 스트레스 저한테 주는 비이기 때문에 저는 문자를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기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이 문자 휴대전화 뒷번호 0982님이 가을비가 참 예쁘게 내립니다 하시면서 어떨 땐 구슬프게 내린다는 생각도 드는데 내 마음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하면 비도 참 예뻐 보이나 봐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셔서 그럼요. 병광섭 씨는 한마디로 스트레스 팍팍 주는 비다.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전 사실은 핸드폰이 없으면은 일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2560님은 지저분한 비다. 지저분한 비. 퀴즈 들으시고 한 분은 참 기분 좋은 비다. 기분 좋은 비여야 되고요. 그죠? 바람도 햇살도 구름도 모두 다 기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좋죠. 사실 기분 좋은 가을비이어야 되죠. 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은 얘기로 아는 척을 했어요. 비가 안 와야 된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보은 쪽에서 대추 농사 짓는 분이신데 요 정도로 오는 건 보약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쨍 햇빛이 나면 지금 이번 가을 장마 마지막 비라면서요. 끝나면 이제 가을볕. 그럼 그죠? 이제 땡볕이 쫙 내리쬐면 이 모든 과실들이 정말 달게 이제 익는데요. 그래 가을에 곡식들이 무르익는 거는요. 가을볕하고 바람입니다. 바람이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볕이 무르익게 하고 그죠? 바람이 완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람 분다고 속상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이사이에 또 비가 이렇게 와주는 것도 우리 대지를 비옥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단비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에 소개할 곳이 어딘지만 듣고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주를 소개할 때 2주 연속 소개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저는 사실 전주 갈 때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 바로 직전에 있는 완주. 완주? 전라북도 완주. 완주를 이번 주에 완주하겠습니다. 여기 뭐 예술인촌인가 유명한 데 있잖아요. 뭐 비슷한 예술인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기대돼요. 좋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한방특가도시 제천의 대표 쇼핑몰 제천몰을 아시나요?
자연에서 온 약초와 한방 제품이 가득한 제천몰. 야, 진짜 한방이 여기 다 모였네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요. 한방으로 건강해지는 제천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아, 나도 사러 가야겠다. 눈을 감고서 그대의 맘을 느껴 지금처럼 그대와 함께하고 싶은 맘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 흐르는 음악 소리에 그댄 내 곁에 그대와 함께 했던 시간 속에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들려오던 그대의 목소리 따뜻하게 날아갔던 그 목소리 하지만 먼 날 그대 나를 떠나도 지금 기억조차 희미해져버린 나에도 그대가 나를 부르는 그 시간에 언제나 그대 곁에 있을게 언제나 그대 곁에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병광섭 씨, 예. 지금 내리는 비가 농민에겐 불편하고 과유불급인 비래요. 바로 직전 비도 또 너무 많이 온 상황에서 이렇게 오면 사과 과습으로 터지고 당이 빠져나가는. 비 많이 오면은 당도가 떨어지죠. 그죠. 4841의 정자께서 퇴근하는데 택배 배송하는 장애인이 비를 맞고 계셔서 제 우산을 줬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 하셨어요. 예. 다음부터는 우산보다는 우유를 주세요. 우유 하나 사가지고 다니셔서. 아니에요. 농담이고. 그 받으신 분도 택배 일 하시면은 사실 우유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마음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뜨거움이 서로 오간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특히 이제 우리 이 도시에서 살면서요. 익명성. 그죠? 어떤 그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마음을 나누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선뜻 두려움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그 벽 때문에 그 마음을 못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용기, 마음을 나누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맞아.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좀 괜히 쑥스러워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뭔가 좀 그런데 오해받을까봐 또는 아니면 뭐가 좀 안 좋은 일로 이어질까봐 이런 그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접근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주고받고.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너무 막 동정으로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시크하게 툭 던져주듯이 그래요. 저 필요 없어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진짜 필요한 건 진심과 용기더라. 그러면은 설령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풀릴 수 있고요. 이 코너에서는 병광섭 씨의 진심이 뭐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자, 지난번에 강릉 소개하실 때도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는 감동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강릉은 정말 수박 거달기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오죽헌이나 경포대 떠올리고 그냥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실 줄 몰랐는데. 그런데 아까 그 전주 얘기를 하셨는데 전주는 많이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완주는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완주를 소개하려는 뭐 이유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전주와 완주는 청주와 옛 청원 통합. 예. 이쪽은 결렬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생활권과 문화적인 면에서 밀접한 그 관계가 있죠. 청주 청원처럼 전주와 완주가 또 특히 이제 완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기도 했는데 우리는 통합을 선택했고 이제 완주는 각자 도생 자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완주가 제 길을 갈 수 있을까? 저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저는 사실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요즘 보니까 작지만 알찬 알곡진 문화 환경을 만들면서요 소리 없이 강인해지고 있다는 거를 느낀 게 오히려 청주 사람들이 요즘에 한 수 배우러 전주가 아니라 완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요? 완주의 인구가 한 15만? 되게 그죠? 많은 편이 아니네요. 예. 우리 청주시가 85만이고 예. 전주시가 한 70만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65만 그죠? 그거에 비하면 완주는 인구 15만이면 정말 작은 도시인데 왜 청주 사람들이 완주로 한 수 배우러 갈까? 자, 저도 한번 그것 때문에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이유는 설명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소리 없이 강인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완주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렵니까? 예, 한번 청주랑 완주. 사실 청주랑 전주가 아니라 청주랑 완주를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도시 규모나 인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한 고을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로 친다면 인구, 면적, 그다음에 어떤 도시의 그 아우라 이런 걸로 치면 청주 시민들한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그 일이겠습니다만은 완주가 어떻게 소리 없이 자신들만의 문화 환경을 가꾸고 있는지 제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주의 자연과 휴양, 두 번째는 완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완주의 축제와 체험. 이 세 가지 테마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도시, 우리 지역 청주에는 지금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왠지 말씀하시는 게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얘기가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순서대로 먼저 완주 뭐라고 하셨죠? 자연과 휴양이 첫 번째인가요? 완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저는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대둔산. 그런데 그 대둔산을 일반인 성인들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 산 조금 좋아한다면 한 번쯤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대둔산은 알아도 완주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대둔산이 완주에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완주에는 대둔산이 도립공원이에요. 그죠. 도립공원이 2개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대둔산 있고 모악산. 모악산 맞다. 자, 그럼 우리 청주에는 도립공원이 있을까요? 빨리 다음 얘기하세요. 없죠. 없는데 어쨌든 대둔산은 878m. 완주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러니까 논산, 굼산. 맞아요. 논산하고 가까워요. 그죠? 같이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는 대둔산이라고 얘기하지 완주에 있는 대둔산 또는 논산이나 굼산에 있는 대둔산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대둔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룡산맥의 줄기가 김제의 그 만경평화를 향하다가 또 소백산맥이 지리산으로 향하다 이곳에 우뚝 솟아 있는 남쪽의 소금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기암괴석이 절경이지 않습니까? 봄꽃, 여름숲, 가을 단풍. 단풍 유명하죠. 겨울 설경.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은 대둔산 아마 인산 인해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등산객의 사랑을 한눈에 받는 그런 곳이고요. 근데 대둔산이 지도상으로 보면 맨 위쪽에 있고 모악산은 아래쪽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대둔산의 매력은 그런 그 기암괴석이면서 정상 부분에 구름다리가 있잖아요. 그 한 길이가 100m가 채 안 되는데 그 구름다리를 건너는 아찔함. 여기 케이블카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다리 아픈 분들은요. 어차피 올라갈 산 어차피 내려올 산 왜 올라가냐고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케이블카 타고 그 정상까지 갔다 와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모악산 도립공원은 대둔산하고 정반대 우리 그 전주 쪽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데요. 김제 평야 가기 전에. 이제 전주하고 이제 김제 쪽 같이 연결되어 있죠. 거기는 이제 해발 793m고요. 정상의 바위 모습이 어미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이라 그래서 모악.
어미모. 예, 뭐악 큰 산악자. 예. 그래서 실제 정상에서 바라보면은요 전주시가 예. 한눈에. 진짜 보여요? 예, 그 바로 밑이 이제 그 전주 쪽이니까 또 남쪽으로는 내장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변산반도가 있는 곳이죠. 네. 여기는 이제 모악산은 철쭉이 봄에 네. 장관이고요. 느티나무 군락지로도 상당히 그 유명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 청주에는 도립공원 하나도 없지만 작은 완주에는 도립공원이 2개나 있더라 이거죠. 아니 뭐 자연적으로 없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청주도 네. 도립공원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예를 들어서 상당산성 쪽이라든지 미동산 수목원 있는 쪽. 그쪽을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예. 다듬어서. 그다음에 그 문의에 있는 양성산 쪽. 예. 뭐 이런 거기 이제 역사 생태. 그런 얘기가 가끔씩 나오지 않나요? 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죠. 몇몇 사람들이 그냥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논의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도립공원 네. 또는 국립공원 이런 식으로 좀 특화시키면은 접근하는 방식 그다음에 개발하는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 병광섭 씨에게 하나 낼게요. 병광섭 씨가 거의 모르는 게 없는데 많죠. 아는 것 빼고 이거는 모르실 것 모릅니다. 같아요. 대둔산 거의 정상에서 예. CJB 라디오 방송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대둔산. 예. 여기 그 CJB가 청주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전주 쪽일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럼 당연히 안 들려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들려요. 왜 들리는 겁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주파수가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FM이라는 주파수의 특성, 프리퀀시라는 예. 직진성 때문에 예. 맑은 날은 예. 여기가 잡히나 봐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예. 지금 들을 수도 있죠. 완주에 있는 근데 날이 흐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한 청취자께서 대둔산에 그 눈 펑펑 내리는 날 예.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진과 함께. 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저 이러다가 고립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분의 닉네임이 대둔산 고립맨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겁이 제가 얼마나 덜컥 났겠어요. 일단 빨리 주변에 알리고 위치 그 GPS 연동 시켜라. 휴대전화. 그 말씀부터 드렸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도 멀쩡하시긴 하신데 그래서 그날 저 알게 됐죠. 그건 그렇다 치고. 예. 근데 완주는 산과 함께 생태 자원도 상당히 다양하지 않나요? 완주의 그 면적 규모로 보면은 사실은 그 우리는 청주청원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면적도 우리 청주가 상당히 그 크죠. 완주보다는 뭐 아마 한 2.5배 정도 우리 청주가 더 클 거예요. 예. 그런데 완주가 청주 못지않은 그런 생태 자원들을 그 자랑할 만한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아주 아기자기한 휴양림, 테마공원, 수목원, 뭐 심지어는 편백나무 숲까지요. 편백나무 숲도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가까운 증평 아마 얼마 전에도 그 말씀드린 증평의 보강천 전에 미루나무 숲이 난 부럽더라고요. 우리 무심천에는 그런 숲이 왜 없을까? 버드나무 숲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나무는 최소한 10년, 30년, 50년을 앞두고 심는 거잖아요. 당장 어떻게 다 그냥 식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을 텐데. 아니 지금 하면 우리 후손들이 그죠? 그 생태 자원을 함께 즐기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완주에 우리도 뭐 휴양림 상당산성 휴양림도 있고요. 옥하대 자연휴양림도 있는데 사람들 그 청주 시민들은요 청주에 휴양림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상당산성에도 휴양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래요. 옥하대 자연휴양림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게 있고요. 완주도 이제 고산 자연휴양림이 있는데요. 여기는 체육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카라반도 있고 휴양관도 있고 물놀이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완주 얘기하시는 거죠? 완주의 그 고산 자연휴양림을 즐길 수 있고요. 또 고산 문화공원 있는데 고산 문화공원은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궁화 식물원이 있는 곳이라네요. 아, 이곳이? 예. 108종 20만 그루. 무궁화 좀 일종의 예술 아마 조경을 다양하게 한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무궁화 식물원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어떤 테마 식물원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게 고산 문화공원에 있고요. 대하수목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150헥타르 상당히 큰 곳이죠. 엄청나네. 뭐 숲 속에 꽃과 나무와 쉼터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아마 이쯤 되면은 우리 미동산 수목원 정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동산 수목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이제 청주에 그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주 사람들이 코로나만 아니면 사실 가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피톤치도 우미온 막 쏟아지는 걸 즐길 수 있는 건데 아니요. 그런 것처럼 요즘 코로나여서 오히려 사람 발길 좀 뜸하고 그리고 이런 데서도 거리 잘 두시고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그 완주에 임실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맞다. 거기 또 임실이 있지. 마을이 참 재밌네. 마을이 공기 마을이 있습니다. 공기. 그 공기 마을에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요. 왜 공기 마을이냐면은요. 마을의 형태가 밥공기제. 밥공기. 밥공기. 밥공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편백나무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화 그 최종병기 활의 그 촬영지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편백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고 내 잠자고 있던 세포가 막 그냥 그 용수숨 치거나 그 새로운 어떤 그 삶의 그 생동력 그죠? 이런 걸 주는 아주 그 정말로 의미 있는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제 숲 속에 힐링하기엔 최고의 공간이 편백나무 숲이 아니겠습니까? 그 편백나무 숲 하니까 그 장성인가 장흥인가 왜 그 전라남도 최북단 쪽에 있는 거기가 장성 맞죠? 장성인가요? 네. 거기 편백나무 숲 예전에 갔는데 와 들어서는 초입부터 공기부터 진짜 다를 뿐더러 일단 시각적으로도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걸 최소 몇십 년 전에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 심으셨을 텐데 그 덕을 우리 후대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를 볼 때는요. 굴락을 형성할 때 그 나무의 가치, 그 숲의 가치가 훨씬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편백나무 숲뿐만 아니라 예컨대 잣나무 숲, 소나무 숲, 자작나무 숲, 향나무 숲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띄엄띄엄 있거나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보다는 특정한 그 수종이 굴락을 이룰 때 그래 그게 만약에 50년 뒤고 100년 뒤고 200년 500년 뒤면 그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오늘 완주하고 청주를 비교한다고 하셨으니까 청주에 그렇게 숲이 한 수종으로 빽빽한 곳이 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글쎄요. 약간 우리가 소나무 숲 굴락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듯이 편백나무 숲 굴락지가 있나요? 아니면 뭐 어디야 그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강릉은 전략적으로 소나무를 택했잖아요. 택하기도 했고 그래서 금강송까지 유명해졌고 역사적으로 소나무와 아주 밀접한 그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하는 곳이 이제 강릉 쪽이고요. 사실은 뭐 역사를 그러니까 과거 이 선조들 또는 조상을 탓하면 안 되죠. 왜? 세월이 지나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또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라도 지금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완주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연과 휴양, 두 번째가 이제 역사 문화란 말이에요. 2부 끝날 시간이 됐어요.
음악 듣고 그럼 이제 3부에서 예. 역사 문화부터 제가 사실은 예. 이것 때문에 완주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역사 문화 때문에. 문화 때문에. 이야, 이분이 이제 방송을 아시네. 살짝 이런 미끼를 던져 놓으시고 예. 청취자분들 더 궁금하시라고. 예. 그게 미끼였군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5시 때 이제 하이라이트가 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채널 고정하시라고. 예. 좋습니다. 한 분이 저 태클 걸게요. 코로나 때문에 산에 못 가서 병날 지경인데 자꾸 산 얘기하니까 미칠 것 같다고. 그래도 이런 대리만족이라도 있어야죠. 레드레인 버전으로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입장권 희망하신 8044님. 아침 저녁으로 가을 냄새에 묻어나는 요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두 아이 데리고 피아노 콩쿨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연습한 만큼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참 좋아요. 그 기분을 비엔날레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싶다고요? 이런 분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입장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죠. 희망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236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앞에다가 입장권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 한 분당 2장씩 예약 번호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321번 님도 입장권. 저랑 찌찌뽕이네요. 어제부터 머리가 무겁더니 오늘 양쪽 코가 막혔어요. 병원 갔는데 코로나 검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능 쾌차합시다요. 글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님은 코맹맹이 소리에도 매력이 있어요. 라고. 죄송합니다. 뒤에는 괜히 읽었네요. 병광섭 씨가 앞에서 썩소를 날리고 있어요. 비웃고 계십니다. 병광섭 씨? 예. 전라북도 완주 편인데 예.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사실 완주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완주의 역사 문화 어디서부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제가 완주에 가면 꼭 방문하는 곳입니다. 예. 이곳 때문에 완주가 더 유명해졌죠. 바로 삼례예술촌. 예술촌입니다. 저는 예술인 마을이라고 했죠 아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술인 마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삼례예술촌은 만경강 그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일제 강점기 때 그 지은 양곡 창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건 한 동이고 예. 적산가옥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농협 창고가 6개 동인가? 그래서 전체 7개 동이 있어요. 그 규모로 보면은 우리 왜 그 이 문화재주창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붙어 있는 곳이 동부창고잖아요. 예. 동부창고 규모보다 작아요. 훨씬 작겠죠. 예, 동부창고 규모보다도 작지만은 어쨌든 옛 그 이 창고 건물, 네. 예, 농협 창고 건물, 양곡 창고 건물을 버리지 않고 헐지 않고 여기 젊은 분들 진짜 많이 가던데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방도 있고 뭐. 예. 그 건축하는 분들, 예. 또 도시 재생하는 분들, 또 문화 재생하는 분들, 예. 이런 그 관계자들, 또 심지어 학생들, 예. 또 벤치마킹 한 수 배우겠다고 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재밌는 게 예. 7개 건물이 있으면은 예. 자, 한 건물은 갤러리, 한 건물은 카페, 한 따로. 건물은 목공, 한 건물은 책방, 예. 한 건물은 뭐 디자인, 예. 이런 식으로 건물마다 컨셉을 달리하고 특화를 시켰구나. 예.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주인이 다 틀려요. 운영주가. 그게 콘텐츠별 분류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면 사실은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입장료를 받아요. 그리고 대신 전체를 들어갈 때 이제 메인에서 입장료를 받고 예. 비싸진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0원이었나 1,500원이나 조금 받는데 예. 각각의 공간마다 예. 그 운영주가 자기네들의 어떤 철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획된 콘텐츠물을 전시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들끼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경영도 공동으로 운영. 그러니까 일종의 공유 경제. 예컨대 사회적 기업, 예.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게 공유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입주하고 전문가가 운영하면서 공유 경제의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드니까 예. 자치단체가 뭐가 좋으냐면은 지금 우리 동부창고 같은 경우는 100% 예. 청주시가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곳은 예. 어느 정도 자립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것만 지자체가 서포터즈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에 공간의 가치를 예.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 그 공간의 낡은 예. 그런 그 가치를 살려서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아마 뭐 소방 뭐 그다음에 뭐 안전 등등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많이 훼손을 담배구 문화재유창이라는 네. 지금 그 말씀하셨던 공예 비엔날레가 네. 열리는 곳도 문화재유창 담배공장이지 않습니까? 예. 담배공장도 너무 많이 그 리모델링을 세게 하면서 이 담배공장 공장에 어떤 원형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그걸 아트 팩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굴뚝이 없는 예. 문화의 그 문화를 생산하는 담배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그런 공간을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난번에 그 군산 얘기하셨잖아요. 군산은 하나만 보더라도 예. 적산 가옥뿐만이 아니라 일반이 운영하던 정미소나 이런 턱까지도 예. 원형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걸 공공 건물로 활용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죠. 전국적으로도 많고요. 또 우리 청주 같은 경우도 군 땅이 그러니까 저기 그 마을 쪽으로 가면은요. 예. 옛 청원군 이쪽으로 가면 폐교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사실 폐교 또 재미있게 예술의 공간, 예. 예? 또 어떤 문화적 공간, 또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 난 청주에 폐교를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완주의 삼례예술촌이 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 그리고 또 삼례 책마을 여기 유명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는요. 예. 책하면 예. 우리 청주가 직지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인데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저는 청주에 예. 책마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예. 벌써 파주 쪽이 그 인쇄 이쪽 신경 쓰니까 예.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건 파주에서 하지 않느냐. 저는 파주는 파주고. 그럼요. 그리고 파주는 책마을이 아니라 출판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파주가 우리 그 지도로 놓고 보면 파주는 북팔선 쪽 너무 멀어요. 쪽으로 가 있으니까 우리가 파주로 가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네. 오히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 충청도 특히 청주권에 그런 그 제2의 출판단지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왜 유치를 못했는지. 그리고 그건 출판단지고 책마을. 유럽은요. 책마을이 유럽에 한 300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작이 지금 영국에 있는 헤이온와이라는 그 숲속의 산골 마을인데 산골 마을에 버려진 그 폐강의 마을이 책마을이 되면서 그 마을이 살고 그 지역이 살면서요. 책마을 사례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볼 때 왜 우리 청주는 책마을을 만들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 20년 전 꿈을 제가 지금 그 일구기 위해서 일단 제 고향집부터 책이 있는 그 공간으로 꾸며서 우리 마을을 책의 마을로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죽기 전에 그거를 마무리하고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병광섭 씨 가지고 있는 책 거기다 다 내놓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지금 삼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례의 책마을이 있는데요. 201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고서 판매, 또 커피숍, 북하우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전시회, 콘서트, 음악회 다양한 그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특히 고서 수집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곳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삼례는
책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사실 원래 삼례는 책 아니야. 근데 그쪽에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삼례하면 책마을 이렇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니셔티브라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삼례 예술촌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삼례 책마을이 있으니 뭔가 그 지역의 삼례 완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도 필요할 텐데 재미있는 게 건강한 맛집, 건강한 찻집이 또 유명한 거예요. 거기가 거기 그 바로 그 책마을 옆에 비비정 마을이 있고요. 비비정 예술 열차가 있어요. 그 비비정 마을은 뭐 다 털어도 한 30여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 TV에서 막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아, 그러니까는 시골에 세련된 공간 만들고 푸짐한 시골 밥상, 인심 좋은 우리 엄마 또는 할머니가 만든 이런 거, 그다음 전통차 이렇게 되니까는 그 비비정이 또 전망대가 있고요. 만경강에 폐철교가 있어요. 이걸 활용한 예술 열차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삼례예술촌 보고 책마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가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즐기고 먹고 즐기고 쉬고 이런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벨트가 하나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환경은 삼례보다 전 10배, 100배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다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듬고 특화하는 일에 우리가 아직 손을 못 댄 거예요. 자, 완주는 역사 문화자원에 있어서 그럼 어떤 자랑거리들이 있고 어떻게 특화하고 있는 겁니까? 자, 완주에 또 완주가 전라북도잖아요. 도립미술관이 전 전주에 있는 줄 알았더니 완주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잠깐만.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곳이 전주니까 전주에 있지 않아요? 있어야 되는데 완주에 있더라고요. 아, 이걸 가져갔구나.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도립미술관 하나 있습니까? 아, 왜 또 거기다가 그걸 갖다 갑자기 또 환하게 거기 그 구이저수지라는 그 저수지가 있는데 그 인근에 도립미술관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운영되고 있고 바로 그 옆에는 대한민국 술을 테마로 한 테마 박물관도 있어서 애주가라면 꼭 한번 들려야 할 곳도 있고요. 이 술 테마 박물관에는 5만여 점의 유물, 이 고대에서 현대까지 술 문화가 아직 아카이브 형식으로 집적화돼 있다고 그러고요. 거기 사찰도 몇 개 있습니다. 송강사, 하암사. 송강사는 저기 순천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순천에 그 유명한 송강사하고 이제 헷갈렸죠. 다른 이름만 이름만 그 같고요. 실제로 다른 건데 신라 시대 도의선사가 창건했고요. 구례 화엄사 유명하잖아요.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하엄사죠. 하암사입니까? 하암사인가요? 하암사. 구례에. 난 이거 하엄사인 줄 알았죠. 아, 구례는 화엄사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암사예요. 완주는 하암사인데 비슷한 사찰이 많네. 이 하암사도 그 조선 시대 사찰이에요. 그 사찰이 불명산이라는 숲속에 숨어 있는데 시인 안도현 씨 있잖아요. 안도현 시인이 한 얘기가 나 혼자 가끔씩 펼쳐보고 싶은 작지만 소중한 책 같은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산성도 있고 근데 그 산성 우리 상당 산성이 약 4km 정도 저 한 바퀴 돌면 근데 그 완주의 위봉산성은 조선 시대 때 축조된 건 총둘레가 16km입니다. 16km? 상당히 크죠. 상당산성이 4배나 되네. 그래서 그러게 말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봉산성은 다녀오지 못해갖고 그 리얼함을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는 동학농민 맞다. 그의 어떤 은신처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완주 축제 즐길 거리 먹거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짧게 요건 좀 소개해 주세요. 완주에 아까도 그 농가 레스토랑 뭐 카페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완주는 로컬 푸드가 특화된 곳입니다. 전라북도가 로컬 푸드가 워낙 강해요. 그래서 로컬 푸드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포즈 축제를 한다네요. 프로포즈?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로 그렇겠죠, 그죠? 뭐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를 할까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완주의 로컬 푸드를 소재로 먹고 체험하고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포즈를 통해서는 사랑하는 여인이나 부부, 친구, 가족 이런 것들이 참여해서 뭐 드레스 쇼를 한다든지 커플 사진 공모전을 한다든지 뭐 사랑의 세레나데 이런 걸 한다든지 사랑과 우정을 테마로 한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의 오히려 지금 이 커플 축제를 얘기하다 보니까는 예전에 남원 소개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면은 남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 어떤 축제를 포함한 문화는 옛 것을 이어가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청주가 공예 비엔날 그 사람들이 아니 공예하고 청주가 뭔 상관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어떤 이 문화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놀토피아 또 전통문화체험장 한옥마을 거기도 한지마을 있고 창포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완주에. 저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마을마다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을을 살리고 가꾸고 이렇게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팔품 팔미 완주의 팔품 완주의 팔미 그러니까 팔품은 곶감, 생강, 딸기, 대추, 한우, 마늘, 감식초, 양파. 이거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갖다 그런 식으로 팔미는 로컬 푸드 밥상, 순두부 벽반, 한우고기, 묵은지 닭볶음탕, 산채 정식, 민물 매운탕, 다슬기, 참붕어찜. 그런데 우리는 예컨대 청주 팔경, 청주 구경, 청주 팔미 이런 게 있습니까? 진도 나갈게요. 없잖아요, 일단. 휴대전화 뒷번호 2212번님. 그쪽에 사성함이라고 있잖아요. 그 구례 오산 쪽에 사성함이 있죠. 자, 듣고 보니 병광섭 씨가 작지만 알찬 동네다라고 표현하신 게 참 와닿는데 완주가 그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완주가 주는 교훈이라는 표현보다는 왜 우리는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씁쓸하죠. 예컨대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완주의 그 삼루의 예술촌이라든지 책마을을 보면서 느꼈고요. 마을을 어떻게 가꾸는가. 뭐 농촌 테마 마을 있잖아요. 요즘 또 이제 지방 분권 또 지방화, 지방자치의 시대에 결국은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을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동네 한 바퀴의 핵심이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은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그다음에 자연은 어떻게 품고 있는가. 대둔산, 모악산 같은 도립공원이 있고 여러 개의 생태 공간을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역사를 그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한옥마을,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이런 그 수많은 역사적 자원을 오늘 우리가 즐기고 앞으로 후대 사람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공간, 마을, 자연, 역사 이런 것들을 가꾸고 꾸미고 품고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작지만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병광섭 씨 얘기를 듣다가 오늘 소개한 곳이 전북 완주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전주를 저희가 다루었어요. 별개로 다루고는 있는데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을 전라북도가 틀림없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일찍 차라리 완주나 이런 삼례 쪽부터 이렇게 쭉 훑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한옥마을 이외에 유명한 테마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박을 하게 되면 그림 나오잖아요. 그 전주하고 완주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청주청원처럼 하나의 그 생활 문화권이었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그 여건. 근데 이 전주나 완주는 서로가 윈윈했잖아요. 그리고 전 말씀 중에 너무 뜻밖이었던 게 도립미술관이 듣는 완주 국민들에게는 정말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좀 생뚱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정관념인데
도립미술관은 그 도에서 좀 가장 크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완주에 도립미술관이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이 전라북도의 희망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네. 도립박물관, 네. 도립미술관, 네. 도립문학관, 또 뭐 대표도서관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네. 충북도가 해야 될 일을 저는 반드시 청주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청주가 아닌 외곽에다 하면서 균형 발전을 네. 이렇게 도모하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문제는 이것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운하고 답답한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병강섭 씨는 안 하고 있답니다. 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어쨌든 자극의 어떤 뭐라고 할까 좀 단추 역할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2560번 애청자께서 병강섭 선생 얘기 듣고 있다 보니 또 슬슬 열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 보내주셨고요. 2934번님은 일하느라 이 코너 녹음하는 걸 깜빡했대요. 지난주는 녹음을 했는데 얼마나 좋으면 녹음을 해서 들으실까. 3412번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 참 못 가본 곳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른 마음 놓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있는데 다들 아프다고 그래서 좀 긴장됩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뒤에다가 건방진 청취자 올림. 아니 이게 왜 건방진 겁니까? 네. 누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병강섭 씨 얘기 듣고 오히려 이런 분도 계세요. 청주, 충북에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병강섭 씨가 바라는 거죠. 우리 네. 그 CJB 네. 길원두개 음악 앨범이 추구하는 네. 그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깊은 생각까지 못해요. 아이 무슨 말씀을? 네. 저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역시 신선한 자극이었던 것 같고 인구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군 단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뭐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고 싶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삶내 책마을 소개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뭐 저기는 원래부터 그랬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민들의 노력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로컬 큐레이터 병강섭의 동네 한 바퀴 여기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